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코스피 코스닥에 대해서, 개장 전 이야기에서도 항상 이야기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그럼 좀 더 큰 시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일단은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고점에 대해서 아직 3,300으로 가지 않았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올해 3,700으로 간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꿈 깨라, 막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긍정론자냐, 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을 때 3,700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차트상, 지수 차트상, 그리고 추가로 업종들이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보이는, 업황이 좋은 업종들이 꽤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갈 수가 있게. 그리고 또 아무래도 대형 종목들이 상장을 하면서 시가총액을 높이는 효과도 분명히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데 너무 많은 종목들이 시장에 상장을 하면 반대로는 어쨌든 시장 전체에 발행된 주식 절대 수는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의 유동성이 굉장히 종목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긴 한데,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큰 그림에서 3,700을 생각을 좀 해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미중 갈등 미중 갈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고, 결국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좀 예민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결국에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GDP에 대한 부분이 중국이 미국의 GDP를 따라오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따라오고 역전당하면 중국의 입김이 당연히 전 세계에 대해서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당연히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갈등이 현재 수준이 아니라 좀 더 수위가 높아지고 한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우리 증시에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낑겨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긴 하겠는데, 그런 가운데서 현재 수준 내지 살짝 수위가 올라가더라도 갈등 수준이 그것을 사람마다 느끼는 부분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제 기준에서 제 주관에서 그런 수준이라면 우리 증시에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 만약 막말로 미국과 중국이 미사일 쏘고 그렇게 된다면 정말 말이 달라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무역에 대한 서로 간에 약간 어느 정도의 보복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증시에 일시적으로는 충격을 줘도 큰 충격을 많이 줄기는 어렵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내용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어쨌든 3,700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3,700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사실 그러한 의견이 결국 증시 끌어올리고 공매도 치려고 그런 립서비스 한 거 아니냐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긴 한데, 공매도가 이제 5월에 재개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미리 이제 떡밥을 깔아놓은 거다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비랑 마진콜 사태에서도 먼저 가장 매도를 치고 빠져나왔고, 빠져나왔고, 그 다음에 지난 금융위기, 미국 이제 모기지에 의해서, 모기지 부실에 의해서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하고 그런 금융위기 때도 골드만삭스가 선수를 치면서 가장 먼저 대피한 그런 부분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산도 운용도 잘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단순히 무조건 100% 간다라고 보장은 할 수 없지. 금융사가 이야기했다고, 그리고 제가 분석했다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니까. 다만 큰 틀에서는 조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론 골드만삭스가 국내에선 좀 양아치 짓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불법 공매도를 통해서 가전금에 대해서 때려맞은 적도 있고 한데, 하여튼 어쨌든 그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극점까지 끌어올리고 시장을 공매도를 치지 않을까를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그렇게 기본적으로 코스피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각종 지수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제조업 말고 이게 어디자 여기. 네, 대형주부터 볼게요. 대형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주 이렇게, 그 다음에 중형주 지금 여기 고점 뚫었죠. 중형주는 소형주 뚫고 더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중형주와 소형주가 강세인 시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 이제 실적 시즌을 따라서 중형주,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는 이제 테마성을 움직이는 부분이 강하기도 하니까 볼 수가 있고, 중대형주의 경우 결국에는 실적으로 갈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적 시즌의 본격적인 시작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슬슬 삼성전자를 잠정 실적치 발표했고 어제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발표를 하는 부분이고 추가로 이제 2분기를 다 끝내고 나서도 3분기에서도 이제 실적이 뭐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기업들이 나오면서 업황이 좋은 기업들 업황이 좋은 산업도 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동력으로 사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료 보면은, 음식료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제가 개장 전 이야기에서 중국 관련, 중국 뭐 곡물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최근에 뭐 김치 뭐 관련도 있었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 깨끗한 친환경 음식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그러한 뭐 소비자, 니즈가 필요가 있다면 기업들이 출시를 하겠죠. 출시를 하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봤을 때 결국 가격이 좀 오르고, 그에 따른 매출과 영업이 증가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전 세계 지금 곡물 가격이 오르고 식량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료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으며 또 추가로 당연히 먹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섬유의복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저평가된 코스피에서 업종 중에 하나이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런 것을 많이 해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가운데는 이제 뭐 배경에는 뭐 아무래도 마스크에 대한 뭐 소비 증가 또 영향을 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종이목재는 코로나 때 움직였고 그 다음에 밀려 내렸다가 다시 한번 지금 확진자 증가에 따라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은 뭐 대표적으로 2차전지 쪽을 많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아까 개장전 이야기에서도 제가 뭐 2차전지에선 좀 토픽으로 가장 보고 있는 종목 이야기 해드리긴 했지만 하여튼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좀 잡아주는 흐름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의약품은 뭐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왔어요. 하락이 나왔고 지금 조금 이렇게 잡아주는데 어제 외국인 은근 좀 샀어요. 의약품에서 그렇게 해서 한번 돌려주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를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고 비금속 광물 별로 흐름이 별로 얘는 좋지 않은데 약간 쌍봉으로 해서 흘러내리고 왔다 갔다 좀 잡아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강금속은 정말 시장에 마켓에서 순매도를 하고 있는 연기금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내가 좀 뭐 특정 업종을 사고 싶다라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뭐 여러 주요 업종을 볼 만한 게 뭐 음식료, 그 다음에 철강 금속 제가 제 기준에서 그 다음에 또 금융업 주로 지주회사들, 금융지주회사들이라든지 추가로 보험업종이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 종목의 뭐 대형주를 사서 막, 사고 싶은데 타이밍을 잘 못 잡겠다라고 봤을 때는 그러한 업종에서 그냥 매수해서 약간, 떨어질 때마다 좀 매수를 분할로 하다 보면 수익이 나는 구조가 발생을 할 수 있지 않는 2분기다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기계는 이렇게 뭐 진행이 되고 있다. 약간 이렇게 해서 조금 빠질 수도 있겠는데 요 라인에 이탈함 쓰면 또 기계도 괜찮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약간 전반적으로 차트들이 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전기전자는 사실 그냥 삼성전자를 보는 게 차라리 낫겠죠. 전기전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의료정밀은 조금 뭐 힘이 붙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운수장비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유통업 어제 꽤 긍정적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여기 뚫어놨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워낙 유통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타격도 받았지만 코로나로 또 수혜를 받은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특히 홈쇼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해보자라고 볼 수 있고 전기, 가스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건설업도 이제 정책에 대한 뭐 부동산 전체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 대형 쪽은 워낙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중소형 건설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계속 막히고 있는데 이거 뚫고 가줄 필요성이 있다. 네 번째로 만약 여기서 막히면 좀 많이 빠질 수 있긴 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으며. 온수 참고 이렇게 한 번 오버슈팅으로서 한 번 나왔다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좀 뭐 움직임이 좀 빠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좀 빠지면서 잡아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통신은 사실 SK텔레콤 보면 되겠죠. 이것보다도 그리고 금융업은 이런 식으로 지금 어제 이렇게 특히나 하나 금융지주를 좀 토픽으로 보고 있었던 가운데 이제는 좀 저는 우리 금융지주를 더 좋게 봅니다. 왜냐면 그동안 우리 금융지주가 안 올랐어요. 더 올랐고 또
덜 올라온 부분도 있고, 또 추가로 이제 아무래도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도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면서 어제 움직임이 나온 부분도 있고, 하나은행 금융주주 제가 뭐 주요하게 봤던 이유는 아무래도 근로라는 노동이라는 시장 측면에서 안 좋긴 하지만 점포 통폐합을 많이 잘 했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금융지도 이제 슬슬 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 그러한 비용이 떨어지는 처리되는 것을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은 사실 기업은행이랑 뭐 그런 제주은행 뭐 이렇게 속한 부분이라 이 차트를 보는 것 자체가 의미 없지 않나 싶고 그냥 금융업의 지주회사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증권업은 어제 그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던 가운데 오늘 조금 더 오르면 단기 고점은 잡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뭐 영향이 받았지만 KTB 투자증권은 어제 뭐 다른 영상에서는 뭐 특별히 이야기를 안 하긴 했지만 증권의 상승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면 그 후면에 있는 이유를 좀 더 풀어보자면 KTB 투자증권은 자회사의 상장 부분이고 에 대한 부분인데 자회사가 이제 토스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 영향이 받은 부분도 있고 또 추가로 중소형 다른 증권사들의 경우 이제 우리금융 지주의 계열사죠. 중소형 증권사 인수할 거다. 그래서 유안타가 유력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약간 뭐 확정되지 않은 루머긴 한데 그런 부분이 작용하면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보험업도 굉장히,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철강업종과 같이 이제 증권사들에서 굉장히 실적 뭐 전망치를 굉장히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한 업종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걸리고 있는데 한번, 뭐, 물론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긴 하지만 한번 뚫어주는 지금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금리가 상승할수록, 마진이 높아질 수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제가 토픽으로 보고 있는 업종으로 보면 금융업 뭐 그냥 지주사들 본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그다음에 보험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추가로 뭐 유통도 좋게 보고 있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뭐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추가로 다른 거 보면 서비스업도 나쁘지 않은데 서비스업은 대표적으로 카카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카카오가 이제 거래가 정지가 되고 이제 액면 분할을 하면서 이제 흐름을 좀 주목을 해봐야겠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오늘 당장만 볼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미증시에서의 이제 빅테크 페이스북이라든지 알파벳 A, 구글의 모회사죠. 움직임이 나왔다 보니까 그런 거에 영향을 받으면서 조정 어제 한번 줬으니까 다시 움직이는 흐름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 이런 식으로 뭐 지수 차트랑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또 재미난 게 코스피 고배당 50 요거를 보면 굉장히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이 잘 움직이고 있다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업종 차트를 한번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느낌상으로 이 업종 차트 기술적인 흐름들로 봤을 때도 지수가 상방에 대한 힘이 좀 많이 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다만 그 사이사이에 중간에 뭐 안 좋은 변수들이 나온다 그에 따른 대응은 항상 해줘야 되고 너무 이제 가는구나 하면서 막 너무 흥분해서 매매를 막 하면 안 되는 상황이긴 하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더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 더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코스피 관련해서 이야기는 좀 요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코스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금 장 출발이 하려고 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코스피만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박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